네, 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오랜만에 북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온 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모두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북한은 다시금 야금야금 군사적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달 동안 잠잠하다가 하필 이때에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참으로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북한은 2차례에 걸쳐서 신형 방사포 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 발사한 그 방사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이 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3월 2일과 9일 일주일 간격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방사포라고 하고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발사한 방사포는 북한 스스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사포의 재원과 고도를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방사포가 아닌 미사일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단거리 신형 미사일 혹은 신형 미사일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신형 방사포의 구경은 무려 600mm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련장 로켓 구룡의 스펙은 약 13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사포가 아닌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련발 시스템이고 TEL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고도는 30km에 이르고 사거리는 240km에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도를 30km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배치한 사드 요격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보통 사드가 고도 40에서 150km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스펙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스펙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펙을 근거로 해서 왜 이 미사일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미사일의 연사 능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발한 탄도미사일 혹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순항 미사일 등은 연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미사일은 방사포처럼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4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방사포지만 결국은 이 신형 미사일 4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 가능한 셈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렇게 미사일들을 연달아 발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년 8월 24일부터 발사 시험을 시작한 북한은 잇따라 9월 10일, 10월 31일, 11월 28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고 연발 사격 시간은 각각 17분, 19분, 3분, 30초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다수의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을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7분 혹은 10분, 9분 간격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은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하고 또 그 발사 원점을 우리가 찾아내서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이미 킬체인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발사보다 발사 시간이 무려 10초나 줄어든 20초였습니다. 즉, 한 발 발사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드는 시간이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런 쪽으로 계산하면 1분 동안에 무려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TEL이라는 이동식 차량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발을 발사하고 1분 만에 자취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계속 얻어 맞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낙관론을 설파하던 군사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협적인 이유는 이 미사일의 고도와 이 특유의 회피 기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이 단거리 미사일들의 고도는 30km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드가 탐지할 수 있는 고도보다 낮게 날아옵니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6이라고 하는데 마하 6은 탄거리 미사일 속도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로 잡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은 이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다층적 요격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들은 보통 고도 50km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도 30km 언저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우리의 요격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했고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도 모르는 미사일이 마하 6의 속도로 우리의 심장부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적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주로 동해바다 원산 쪽이었습니다. 그 동북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죠.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남서쪽으로 조금만 돌리게 되면은 바로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이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군 기지들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미군 기지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요격하기 어렵게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 수백 기를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쏟아붓는다면 주한미군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평택에서 사거리를 30km만 늘리게 되면은 바로 우리 공군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 있는 F-35A 스텔스기가 위치한 청주 공군기지입니다. 북한이 작년부터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미사일들을 섞어서 이번에 새로운 미사일과 같이 발사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막아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중요한 전략 자산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탄도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었지만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저고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이런 또 거기다가 회피기동까지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시급하게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로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북한의 미사일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북한은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초상난집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그 따뜻했던 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안에 중환자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에 약한 척 들고 찾아오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조차 어려워서 이 시국에 불장난을 추고 있는 저들이 과연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님 적일까요? 이 시국에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는 대체 왜 나옵니까? 다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쭉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